그 직접적으로 이제 명도 소송하고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명도 재판 과정에서 함께 일어나는 어떤 그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집행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게 명도 재판이라는 게 사실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죠. 재판 절차로 가게 되면 뭐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재판 없이 좀 간단하게 뭔가 이렇게 처리할 수 없나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하다가 실무에서는 그 임의집행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임의집행이라고 할 때 임대차 계약서상에 그 만약에 차임 연체가 되면은 바로 그냥 임대인이 임차인 물건을 재판 없이 외부로 빼버린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명도 안 해주게 되면 바로 그냥 단전단수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이나 규정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 유효한지, 또 뭐가 문제인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단전단수 부분인데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또는 상가 번영의 회칙 같은 데 보면은 임차인이나 상가 입점자가 계약이나 회칙을 위반할 경우에 단전단수하도록 이렇게 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자, 목적은 물론 뭐 임대차 계약을 잘 이행하고 또 집합 건물 내에서 그 효율적인 관리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 횡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죠. 특히 이제 그 집합 건물 내에서 이 관리권이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이 단전단수 조치가 상당히 좀 많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단전단수 조치는 그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피해가 크죠.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전단수 조치가 많이 취해지는 것은 지금까지 그 형사재판에서 무죄로 판단한 이런 대법원 판단의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나. 그것 때문에 좀 이게 뭐 이런 그 회칙 위반한 사람들한테 단전단수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약간 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94년도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 일단 이 사건은 지금 형사사건입니다. 93도라고 그랬죠, 도.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민사사건은 1심이 가, 2심이 나, 그 다음에 대법원 사건은 다 이런 식으로 가고 형사사건은 고, 1심이 고, 2심이 노, 그 다음에 대법원 사건은 도 이렇게 다 가거든요. 형사사건은 또 이제 두예요. 대법원 사건이. 그렇게 해서 도 사건은 사건 번호만 보더라도 이게 그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건은 보통 이런 단전단수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은 업무방해죄로 많이 그 문제가 됩니다. 검사가 그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 사람을 업무방해죄로 기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쟁점이 됐는데 이제 이런 사건들의 그 쟁점은 과연 이게 그 정당행위, 형법상 정당행위에 그 해당될 수 있느냐, 이 형법 20조에 정당행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이 지금 피고인, 단전단수 조치를 했던 피고인이 정당행위에 해당되어서
업무방해죄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무죄가 됐는지, 또 정당행위를 인정하려 그러면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 대법원 판례에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대법원 판결이 첫째, 여러 가지 이제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합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보십시오.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상당해야 된다.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또 상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이 균형을 갖춰야 된다. 넷째, 긴급성.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어떤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된다.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보충성, 이런 등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피고인이 시장 번영 회장으로서 번영에서 재정에서 시행 중인 관리 규정을 위반해서 칸막이를 천장에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주들에 대해서 단전 조치를 해가지고 위력으로서 그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로 이제 공소가 된 거예요. 기소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단전 단수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요. 뭐 상가 번영의 회칙은 같은 집합 건물 내에서 이제 상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영업을 하면서 서로 지켜야 될 약속, 이런 부분들을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이게 가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관리비, 이런 납부인데, 관리비 납부를 몇 회 이상 안 하게 되면 단전 단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대표적이고요. 이 사건은 지금 관리비 미납이 아니라 칸막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오픈 상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쭉 오픈 상가에서 뚝 다 터져 있는 이런 상가에서 이 다른 상인들, 옆에 있는 다른 상인들의 어떤 영업, 이런 부분을 같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이렇게 높이 세우는 이런 부분의 행위를 이제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런 칸막이를 어디까지 밖에 못 한다라고 하는 그런 회칙이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이 사람이 천장에까지 이렇게 칸막이를 설치해 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다른 상인들이 장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주잖아요. 자기는 그걸 아마 창고로 쓴다든지, 그 다음에 높이 쌓게 되면 여러 가지 유리하죠. 아무래도 물품을 이렇게 보관하기도 좋고, 창고로서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이제 다른 상인들의 어떤 영업권 침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 규정으로서 이렇게 금지시켜둔 그런 규정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안 지키니까 위반한 점포주들에 대해서 단전 조치를 해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했느냐? 이런 공소 사실에 대해서 단전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칸막이를 천장에까지 설치한 그 사람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검사가 이제 기소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단전 그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리 규정에 따라서 상품 진열, 그리고 시설물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확립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행한 것이고,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비록 전기 공급이 현대 생활의 기본 조건이긴 하지만 그 번영회를 운영하기 위한 효과적인 규제 수단으로서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고 있는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전기 공급자 지위에서 공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 피고인의 행위는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 법의 균형성, 그 다음에 긴급성, 이런 보충성, 이런 부분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돼서 무죄다.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런 상품 진열, 천장에까지 막 이렇게 진열대를 올리고 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단전이 불가피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관리비 미납이었다. 관리비 미납인데 이걸 단전했다라고 하면은 또 상황이 다른 판단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쭉 이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쭉 한번 제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2004년도 대법원 판결은 역시 무죄, 업무방해죄 무죄로 판단했는데 시장 번영회 회장이 이사회 결의와 시장 번영회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해서 관리비 체납한 점포에 대해서 단전 조치한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 보시면 요것도 이제 단순히 이제 그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관리비 연체가 일정 기간 됐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무죄, 정당행위 이렇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그 재반 사정을 이렇게 좀 보고 법원이 판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요 사건 같은 경우는 상가 시장 번영의 회칙에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하면은 단전 단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그런 단전 단수 시장 채납 여러 호실들이 이제 관리비가 연체가 되어 있어서 사천시와 한전에서는 시장 번영회에 대해서 안 하면 끊겠다라고 전체적으로 이제 예고를 했었던 상태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내므로서 시장 전체 전기가 끊길 판이니까 시장 번영회에서는 부득이 관리비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관리비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이사회 열어서 고액 체납자들한테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제 단전 단수 이런 부분을 의결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 회장이 사무국장에게 지시해가지고 단전 단수하도록 이렇게 이제 전기를 끊어버린 그런 행위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회장이 단전 조치를 취하기 전에 또 시장 번영회에서는 그런 관리비 지급하는 관리비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고, 그 다음에 그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압류도 받았고, 그 다음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도 받게 됐고, 자, 그러자 이 체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이 가압류 해방금으로 돈을 공탁했다라고 이렇게 대응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비 체납이 있는데 그걸 받기 위해 가지고 시장 번영회가 가압류를 하니까 지급을 한 게 아니라 미납된 관리비를 지급한 게 아니라 해방공탁금으로 공탁을 해버렸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해방공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압류 해방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압류 목적물에 가름하는 것으로 가압류 해방금이 공탁되면 가압류 효력이 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존속하게 되는 것에 불과해서 변제로서 효력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종전에는 이 가압류 효력은 가압류했던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이 유체동산이 자기들은 부담스럽거든요. 아마도 상가의 점포에 물건들, 파는 매장의 물건들을 아마 가압류했을 텐데, 그런 게 붙어 있으면 장사가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해방공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신 것처럼 해방공탁의 효과는
이 채무자가 가지는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존속하면서 가압류 효력이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없어지고 그 대신에 공탁한 돈,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해서 회수 청구권에 바뀌어지는 회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로 바뀌어지는 그런 정도의 효과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결국은 변제로서 효력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단전단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정당히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정당히가 된다라고 대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원심 판단은 업무방해 유죄로 인정을 했어요. 근데 대법원은 이걸 자세히 살펴보면 정당행위가 된다. 그래서 원심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반에 제가 쭉 판결을 찾아보니까 초반에 무죄 판결이 좀 많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결과만 보면은 판결을 자세히 안 읽어보고 결과만 보게 되면은 이게 좀 이런 상가 번영에 이런 회칙을 안 지킨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단전단수하는 것은 무죄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어떤 잘못된 결과만 보면은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지 뒤에도 상당히 많이 상가 번영에서 단전단수를 취하는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서 단전단수를 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잇따르는 판결들은 이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당행위가 되냐 안 되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법원 2006년도 판결도 업무방해 사건입니다. 업무방해. 자, 요거는 임대차 계약이 이제 끝나고 나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임대인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는 그런 내용의 갱신계약 계약 체결하겠다 인상해서 체결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임차인이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사 표시를 안 하고 또 비켜주지도 않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까지 만약에 인상에 대해서 답변하라 뭐 이렇게 통보를 했을 텐데 그 종료일로부터 한 16일 만에 피해자 사무실에 대해서 단전 조치를 해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건 이제 아마도 사실관계는 제가 대법원 판례를 읽어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는데요. 우리가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뭐 갱신 같은 걸 하되 갱신할 때 차임을 뭐 협의한다. 뭐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 이런 거에 따라서 협의한다. 이렇게 이제 불분명하게 적혀 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야,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고 하니까 5% 올려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 정도 뭐 협의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응대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계약 위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임대인 입장에서는 차임을 인상하려면 소송을 통해서 계약의 취지가 뭐 어떤 물가 상승률 이런 걸 반영해서 인상하고 협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이 협의가 안 될 때는 재판을 통해서 거기 가서 재판 과정에서 뭐 감정을 하고 하는 절차를 밟아서 이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임차인이 그냥 응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단전해버린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조치를 취해버린 거죠. 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법원은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당 행위도 아니고 또 피해자 승낙, 그러니까
예전에 단전 조치를 취하고도 그냥 아무런 그 반응을 안 했다라고 하는 부분 가지고 또 피해자 승낙이라고 하는 우리가 형법상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20조 정당행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승낙 부분도 조각사유 중에 하나인데 어느 것도 해당되진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그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런 뭐 사안 같은 경우는 사실 차임 인상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하게 되면은 재판을 통해서 해도 사실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그 시장 전체가 뭐 그 단전단수 된다거나 뭐 그런 위험성, 급박성, 긴급성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돈 받아내기 위한 편리한 방법으로 단전단수를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거죠.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 2006년 요 판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상가 점포를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점포는 이미 그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낙찰받은 사람한테 그거 달라, 그거 달라라고 이렇게 하고 그 규정에는 상가 관리 규정에는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하면 단전 단수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전 소유자가 그 체납한 거지만 너도 낙찰을 통해서 그 임무를 승계한 것이고 따라서 그 일정 빨리 안 내면은 단전 단수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위협해가지고 그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납부가 안 되니까 단전 단수를 해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 관리단 상대로 관리비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채무부 전제 확인 소송과 그 다음에 단전 단수로 인해서 위법한 단전 단수로 인해서 입은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본소로 제기하자 관리단이 채무부 전제 확인 반소,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책임이 없다,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채무부 전제 확인의 반소를 제기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번호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제가 조금 대법원 판례를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안에서 법원이 뭐라 판단했냐면 이건 이제 그 어찌 보면 연체된 관리비를 그 취득한 상가 점포에 연체된 관리비가 있을 때 그것을 승계 취득한 사람의 관리비 납부 의무에 대해서도 좀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승계 취득자인 원고가 체납된 관리비 중 공용 부분 관리비를 승계했다고 해서, 그죠? 우리가 집합건물법에 공용 부분의 관리비는 승계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승계 의무가 있다고 해서 전 소유자의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관리비 납부 의무는 있지만 관리비 연체로 인한 법률 효과, 따라서 법률 효과라는 것은 단전단수라는 겁니다. 결국 그런 관리 규정에 따른 단전단수의 법률 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구분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만으로 원고가 승계된 관리비 지급을 연체했다고 볼 수 없다. 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원고가 구분소유권을 승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구분소유자에 대해서 해오던 단전단수의 조치를 유지한 것은 그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네요. 그러니까 이 점포는 그 전 소유자부터 단전단수가 계속 되어 왔고 낙찰을 받은 사람이 나는 내가 연체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계속 이제 그 단전단수를 유지한 그런 행위였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법한 행위가 아니다. 비록 관리규약에
따라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 의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적어도 승계된 체납관리비 지급을 원고가 3개월 이상 연체한 때부터는 관리규약에 따른 적법한 단전단수 등의 조치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관리단이 또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낙찰되기 전부터 이제 단전단수가 되어 왔고, 낙찰되자 낙찰받은 사람이 그 풀어달라, 단전 조치를 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계속 그 단전을 유지한 그런 사건에서 그 관리단이 이제 뭐라 주장했냐면, 적어도 낙찰받고 나서 그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그 사람도 단전단수가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항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낙찰되고 나서 3개월까지는 뭐 저 사람이 단전단수 되는 것은 그 단전단수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낙찰된 때로부터 3개월까지는 이게 그 자기들이 단전단수한 게 위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더라도, 낙찰받은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만약에 그거를 낙찰받은 사람이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런 단전단수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또 판단했냐면, 대법원이 그 단전단수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라고는 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런 조치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 조치에 이르게 된 그런 그 경위, 그로 인해서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 정도, 이런 걸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정당행위 이론을 이제 끌은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그 원고에 대해서 행해진 당초의 단전단수의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다투면서 관리비 지급을 거부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3개월이 경과함으로써 3개월 이상 관리비 연체라는 관리규약상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그 종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피고 위법한 단전단수 조치가 그 시점부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로 적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판단 하에서 그 단수 기간 동안에 해당 호실을 사용하지 못한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국은 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정도가 되겠죠. 자, 아울러서 관리비 납부 의무도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관리 주체의 위법한 단전 단수,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운영 정지 조치 등 불법적인 사용 방해 행위로 인해서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했다면, 그 구분 소유자로서는 관리단에 대해서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또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관리단 입장에서는 그 점포에 대한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고, 또 관리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런 이제 그 손해를 입은 거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자, 이런 판단은 그 2007년도 이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그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 2명에 대해서 임대인이 단전단수 조치를 했어요. 그러자 또 업무방해죄, 요 사실로 이제 업무방해죄로 기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정당행위로서 무죄, 그리고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유죄, 이런 판단을 했는데, 요걸 이제 좀 비교해 보시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준을 좀 비교해 볼 수 있어서 좀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호텔인데요. 해당 문제되는 건물이 호텔인데, 거기에 이제
임차인 갑과 을이 그 주점을 각각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가 단전단수가 됐는데 계약서상에는 차임 2개월 연체 이상 연체가 되면은 단전단수 가능하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이 이렇게 장기간 차임을 안 내니까 호텔 경영이 어려워지자 그 은행에서 독촉받다가 경매 예정 통지서까지 이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까지 상황에서 그 차임 연체가 됐다면 그런 정도의 상황에서 단전단수 조치가 됐다면 그 상황이 임대인에게 아주 궁박한 상태였다라는 것은 인정이 된다, 이해가 된다. 하지만 그 임차인들에 대한 권리 침해 정도가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조금 갑의 경우와 을의 경우가 다르다라고 해서 결론을 달리한 겁니다. 자, 우선 그 임차인 갑에 대해서 단전단수한 경우는 이미 단전단수할 당시에 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고 또 보증금도 연체 차임으로 다 공제가 돼가지고 소멸했고 그 다음에 월 1,000만 원씩의 차임 지급 이런 것들이 연체돼 있어서 그 계약기간 만료 전부터 계약해지 의사도 표시했고 또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차임 지급을 최고함과 아울러서 단전 단수 조치를 예고한 다음에 한 차례 단전 단수를 했다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를 가정한다 그러면 이런 그 아까 위에서 이야기한 호텔 막 경매가 들어오고 했던 그런 궁박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부당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다라고 해서 요거는 정당행위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자, 반대로 임차인 을에 대해서는 이제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임차인 을의 경우에는 약정 임대차 기간이 그 한 7 내지 9개월 정도 남아 있었고 그 다음에 연체 차임을 감안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이 7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월 차임 같은 경우도 그 임차인 갑의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이 사람은 월 한 300만 원 정도 그런 정도로 연체가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하네. 그 다음에 단전 단수하겠다는 경고 받은 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단전 단수를 한 이런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는 너무 좀 지나치다라고 본 거예요. 사회 통념에 좀 어긋난다,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좀 비교가 잘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사건은 지금 형법 16조에 따른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경우는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벌하지 아니한다. 이런 부분으로 또 무죄를 주장하기도 했거든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은 이 16조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라고 판단했어요. 자, 이 사건 원심은 일단 갑을 모두에 대해서 무죄 선고했는데 그 이유가 형법 16조에 따른 무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16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아까 20조에 적용을 해볼 수는 있는데 갑의 경우와 을의 경우가 다르다 이렇게 판단했죠. 자, 왜 그러면 대법원은 16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느냐면 이 16조란 것은 단순히 그 법률의 부지,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었다는 걸 나는 몰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는 경우지만 자기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허용된 행위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을 했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하는 데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장사하는데 사실 업무방해죄로
장사하는데 단전 단수를 하게 되면은 그게 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내가 이런 경우에 단전 단수하더라도 업무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고 또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시면 임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임차인으로 하여금 계약상 의무이행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임차물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단전전수 조치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더라도 이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16조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해서 원심 판단을 이제 파기한 겁니다. 결국은 임차인 갑에 대해서 취해진 단전단수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이 원래 무죄를 판단했죠. 갑을 모두 무죄 아닙니까? 근데 무죄 판단했는데 무죄 이유를 달리 해가지고 대법원이 무죄를 판단했고 그 다음에 임차인 을에 대해서 취해진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그렇게 판단이 변경된 겁니다. 아주 재밌는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년도 이것도 판결을 좀 보시면 그 전 임차인이 상가 공용 부분 훼손 행위를 했어요. 하단을 좀 설치하고 그다음 출입구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공용 부분 훼손을 한 행위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임차인입니다. 전 임차인이 그렇게 했는데 그걸 점포 소유자하고 현 임차인에 대해서 그 관리단 규약에 따른 제재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게 납부가 안 되니까 단전 조치를 감행한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런 사건에서 이건 아마도 뭐 손해배상 정도가 되겠네요. 민사 사건이죠. 가합 민사 사건인데 그 점포 소유자는 제재금을 납부할 의무는 있다. 관리규약에 따라서 있고 현 임차인은 일단 제재금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합건물법 42조에 따르면 점유자도 구분 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점유자가 부담하는 의무라는 것은 점유기간 중에 사용한 것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 현 임차인은 지금 자기가 그걸 아까 그 공용물 훼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제재금은 납부할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반면에 점포 소유자는 이제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그 단전 단수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 그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려면은 그 조치가 관리규약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요런 정당 행위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제재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기료나 기타 순수한 관리비에 비해서는 그 체납에 의해서 공동생활 유지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거죠. 전기, 수도료, 뭐 이런 관리비 이런 것들을 안 내게 되면 상가 전체가 지금 안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제재금을 안 냈다고 해서 그런 정도의 부담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른 방법으로 소송을 하든지 해서 다른 방법으로 받아야지 단전 단수 조치를 바로 취해버린 것은 좀 지나치다. 그래서 그거는 불법이다 라고 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지금 일단은 관리비 체납이 있으면 민사 청구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그 다음에 관리 규정에 따른 단전 단수 조치는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관리 규정에는 뭐 몇 개월 이상 연체되면 단전 단수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도 그걸 그대로 가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아주 예외적인 수단으로 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너무 쉽게 이제 하게 되면 형사처벌, 손해배상 이런 문제까지 따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계약서에 이제 그 계약서에 단전단수나 뭐 임의 명도 조치를 감수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어찌 보면 형법 24조에서 그 피해자 승낙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계약 차임 3번 연체되면은 단전단수하겠다 또는 그냥 짐을 빼버려도 좋다 이런 약속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계약서에 따라서 뭔가 그 단전단수나 그 임의명도 조치가 취해졌을 때 형법 24조에서 정하는 피해자 승낙으로서 무죄 아니냐,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피해자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전단수 조치가 취해질 때 그때까지도 계속 그 피해자 승낙이 계속돼야 되는 그런 요건이 필요하죠. 그런데 계약서는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그걸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단전단수 조치의 상황이 생겼을 때 그 피해자 대상자가 그 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거는 피해자 승낙으로 의율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